네, 그럼 내년 예산안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특히 국가 채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 적자 재정이 3년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들었어요. 네, 오늘 발표된 7월 산업활동 동향만 봐도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위기 국면에서 경제가 상당히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회복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크게 늘려서라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나라 돈을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 문제도 있고요. 네,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본 예산 기준으로 정부 출범 첫 해에 400조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604조 원으로 2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려다 보니 나라 빚을 많이 내서 내년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서죠. 물론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하고 세수가 늘어나면 빚은 낸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보다 돈을 많이 풀었던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당장 내년부터 재정 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재정은 언제부터 좀 정상적인 규모로 돌아갈까요? 네, 정부가 내후년부터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내년 예산 증가율이 8.3%인데요. 2023년에 5%, 그 뒤로 4% 초반까지 조정합니다. 내후년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들어서는 정부가 씀씀이 줄이는 계획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게다가 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 중립처럼 지금 정부가 벌인 사업 말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지금 있는 계획은 의미가 줄게 됩니다. 또 지금 재정운용 계획이 앞으로 해마다 세수가 20에서 30조 원씩 는다는 전제로 설계된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코로나19처럼 안 좋은 변수가 생기면 국가 수입 측면에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